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 이제 고려가요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자, 보이지 않으니까 심심하시죠? 조금 선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두 번 볼까? 세 개? 아이고, 야, 아주 궁금하죠? 살짝. 짜증내지 마세요. 인상할 쓰고 그래, 자식들이. 아이. 자, 이번에 뭘 배워야 되느냐? 정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옷이 똑같아요. 왜? 앞에 가실이 석연물 찍은 지 2분 지났어요. 바로바로 다 찍어버릴 겁니다. 자, 맨 처음 정석가라는 작품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 정석가 공부했었죠. 어디서 공부했었습니까? 그렇죠. 서경별곡. 서경별곡의 이연이 정석가의 유경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정석가는 내용 상당히 재밌어요. 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쉬워요. 그렇죠? 한 가지 상황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자, 딩아, 도라. 두 가지 있어. 아이고. 하나는 악기에 대한 의의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모하는 이름. 연모가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그쵸? 표현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럼 딩돌이야, 딩돌이. 안녕하세요, 김딩돌입니다. 하하. 또는 김하하? 하하는 있을 수 있겠다. 자, 당금의 계샹이다. 딩아도라 당금의 계샹이다. 선왕 성대의 논의와지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요 부분 자격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도 아니죠. 아까 처음에 한 스타트 했을 때 고려가요 처음에 해서요. 우리 이 글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고려가요의 대다수는 뭐로 남다 그랬죠? 그쵸? 남녀 상열자 다 삭제가 되고 남은 건 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남다 그랬잖아요. 자, 궁중에서 대장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궁중음악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작품도 그렇고 동동도 그렇고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첫 분에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띵대도 뭐 계산이다. 설왕성대, 태평성대의 논의와지이다. 자, 요 문장이라는 거 역시 본문의 내용과 큰 차이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 나온 이유 방금 이야기했죠. 궁중 음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삭삭이 쉐몰에. 삭삭이는요, 의성어예요. 자, 사각사각은 쉐몰. 쉐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쉐몰. 이거 아니고요. 쉐라는 건 뭐냐? 가는. 또는 가는 좀 그런가요? 뭐 작은? 조그만 모래. 그렇죠. 조그만 모래에 별에는 뭡니까? 언덕입니다. 언덕. 자, 사각사각은 모래 언덕에 사각사각하는 모래 언덕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자, 모래에 밤을 심는데 그것도 뭐냐? 구운 밤을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밤이 우미도다. 그렇죠. 우미도다 싹이 나면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면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다.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절대 불가능하죠. 모래에 구운 밤을 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식목일날 나무젓가락을 뽑아서 꽂아서 그 나무젓가락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자라 달나라에 닿으면 내가 너와 이별할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현대국어의 내용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정을 이야기한다는 거. 반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반어? 그렇죠. 반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반어가 아닌데? 반어가 아니죠. 맞다. 반어가 맞아요. 반어가 맞는데 또 하나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역설적인 상황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또 보면 옥으로 연꽃을 새긴대요. 옥으로 연꽃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판대. 바위 위에 접듀. 바위 위에 그 옥으로 이렇게 옥으로 판 연꽃을 바위에 올려요. 뚝 붙였을 때 그 꽃이 삼동이었습니다. 새묶음 또는 추운 겨울에 피면 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의 설정이 재밌지 않아요? 참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옥으로 연꽃 만드는데 그 연꽃이 바위에 붙였더니 꽃이 피어. 그냥 너 이별할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또 괜찮겠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무쇠로 철릭. 자, 철릭이 뭐냐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대하사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순신 또 대조영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장군들이 옷을 입는데 이게 동전도 막 달린 거 있죠. 동전같이 떼글떼글한 거. 그죠? 요걸 우리 뭐라 하냐? 철로 만든 릭. 그렇습니다.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옷이 된다는 거예요. 무쇠로 철로 만든 옷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사 뭔지 알죠? 쇠로 이렇게 쭉쭉 된 거. 이걸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면 너와 이별하겠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무쇠로 만든 옷이 헐어지면 너와 이별하겠다라는 부분 역시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쇼, 아하, 무쇠로 한쇼 이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 하다와 하다의 차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하다 뜻이 뭐였습니까? 많다 또는 크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하다는 무엇 하다가 되는데 여기서의 한쇼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바로 크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무쇠로 큰 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를 가져다가 철수산, 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뭐 공장지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려나? 하여튼 여기다 놓습니다. 그 새가 소가 쇼 하나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소와 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 우리 공부했었죠? 용 소와 며느리 바위. 거기서 소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써주면서 연못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용소가 되겠고요. 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쇼 맛있는 소. 그렇습니다. 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큰 소를 지어서 그 소가 철로 만든 풀잎을 먹으면 그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먹으면 유덕하시면 임을 여의겠습니다.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제시. 네 번째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정석과 쉽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처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땅땅땅땅 똑같은 내용,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구슬이 바위. 구슬이 바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바로 앞에 강좌 보시면 서경결곡 있잖아요. 그렇죠? 서경은 이연. 자, 구슬이 사랑이라 그랬죠? 바위 뭐라 그랬습니까? 장애물이라 그랬습니다.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 믿음이라 그랬지요. 그치겠습니까? 지문에 천년을 아질가, 아질가 왜 되지 그랬네? 지문에를 외우고 홀로 살아간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 그렇죠? 자,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라면서 바로 서경별곡의 이연과 동일하게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역시 뭐에 대한 내용이다? 님에 대한 사랑인데 중요한 건 앞에 내용과 살짝 어긋나면서 요 내용이 두 번이 나온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렇죠. 이유 뭐라고요? 그래요. 그겁니다. 예, 유행어. 그렇죠. 유행어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뭐가 되느냐? 방법이 될까? 주제 보여주세요. 멋있지? 다시 보여주세요. 야, 이게 신기하더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제가 작업을 잘못했네. 자, 이 글에 화자가 누구예요, 지금? 화자 나죠? 자, 내가 처한 상황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그렇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라 봐야죠. 사랑에 대한 소망. 그럼 나의 정서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정서 역시 다짐, 소망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영화에 대한 소망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서가의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 한번 또 살짝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랄랄라, 이게 지금 몇 분이나 됐을까? 7분, 8분, 와우, 아이고, 자빠질 뻔했다. 잠깐 시간만 좀 잠깐 볼게요. 나나나나나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또 오무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동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살짝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좀 말도 좀 빠른 편이고, 또 수업도 이렇게 좀 제가 봐서 고점을 할 때 지금 우리 하는 게 자세하게, 그것도 또 대충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만 따다다 짚고 넘어가면서, 일단은 고전 문학에 대한 뭐 재해석이라고, 뭐 다시 한번 복습이란 개념으로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라, 아까 전에 뭐 정석과 딱 찍고 나니까 한 10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 빠르게 볼 수 있는 고전 시간으로 가기로요. 네. 저 괜히 한 작품 가지고 40분, 50분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15분, 20분 내 작품 하나씩 탕탕탕 끝내가지고, 예. 고려 통틀어 2시간에 딱 공부할 수 있는 2시간에 끝내는 고려가요. 어떻습니까? 와닿지요? 네, 좋아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동동입니다. 동동. 들어보셨나요? 동동? 저도 뭐, 근데 동동이라는 작품은요, 자격하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아니죠. 둥둥 아닙니다. 바로 북소리예요, 북소리. 북소리 흉내낸 말인데, 볼게요. 덕을한 곰배의 밥 잡고, 곰배가 무슨 뜻입니까? 곰배. 앞이란 말이야, 앞이란 말이고,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앞 말고 또 하나 있는 거, 신령입니다. 자, 덕은 곰배 앞에 신령에게 바치고, 버그란 림베. 나 처음에 림보를 읽었습니다. 림보 아니에요. 림베입니다. 림베 뒤 바로 임금입니다. 자, 임금에게 바치고 덕이여 복이나 하늘 아스라 오소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거 내용이 맞아요? 동동 원래 내용이요. 뭐 연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또 사랑하는 뭐 임금이 나오네, 뭐 신령 나오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자, 궁중음악으로 어떤 음악의 영향으로서, 그렇죠, 추가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추가된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아으 동동다리. 역시 후렴구인데 여기서 동동, 제목인 동동의 의미는 북소리를 흉내내 의성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정월부터 들어갑니다. 자격하세요. 미리 한번 보자면 정월,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나오는데 냇물 정월, 1월, 정월 1월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해서 12월까지 다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월별로 쓰여진 걸 뭐라 그러지요? 그렇죠. 월령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디딤돌이 한번 나오죠. 정하규. 혹시 너네 정하규가 누구냐면 그 고1 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기억나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기억나십니까?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밭대기는 없다. 그런데 금과 검, 성실하고 검소하면 성공한다. 아주 좀 우울한 이야기죠. 자기가 다 모주배가 하여튼 그 얘기, 그 편지를 받았던 적약용의 아들 정하규가 쓴 농가 월령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농가 월령화 역시 말 그대로 월령이에요. 매월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4월에 뭐하고, 5월에 뭐하고 쭉 12월까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령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별로 내용이 쓰여져서 월령체가 되는 겁니다. 자, 정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이에요. 자격하셔야 돼요. 정월, 냇물은, 여기까지 송도, 미안. 정도 덕과 복을 빌고요. 정월, 냇물입니다. 어저 녹저 하는데, 지가 알아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까지 세상 가운데 몸, 나는 홀로녀죠. 그렇습니다. 나 혼자 홀로래. 뭐가 되느냐? 비극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대주를 통해서 비극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동다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월 끝났어요. 정말 빠르고 좋아요. 자, 여기까지 고독해서 홀로 살아가는 삶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2월 봅니다. 2월 보름의 노피연 등불. 동그라미 멋있지 않습니까? 뿅뿅뿅 뿅. 멋있다. 그죠? 연등절의 등불인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임의 훌륭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지시셨다. 만인을 비춰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이 세상에서 다 줄 만큼 간지냈는다.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3월 나며 3월입니다. 2월의 내용을 보자면 송추, 빼어난 임의 모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뭐 임의 모습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님의
인격이라고 써주는 게 낫겠죠? 님의 인격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리꼬지, 진달래꽃, 바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격도 훌륭해. 등불처럼 인격이 훌륭합니다. 근데 어때? 생긴 것도 와우.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얼굴 잘생겼어. 근데 인격도 좋아. 거기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렇죠. 직책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금상첨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의 반대말 설상가상이죠. 얼굴은 안타깝습니다. 뭐 트윈에도 오고라든가 그렇죠. 요 정도 얼굴에 가진 거라고는 뭐 한 2,300원 정도 예, 이렇게 지니고 있고요. 뭐 그냥 냄새 좀 나고 꾸질꾸질하고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지가 알아서 움찔할 거예요. 예. 뭐 요런 애들 뭐 비교했을 때 뭐 쩌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내용을 보시면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짓을 디녀하셨다. 그렇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외모를 지녔다는 거. 뭘 이야기하느냐? 님에 대한 모습, 송축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님 부러워요, 좋아요 라고 하는 송축 이야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봤으니까 4월 가야겠지요. 4월 안은이죠. 그렇습니다. 이자 고는 곡골이 새요. 자, 곡골이 새요.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4월에 이자 고는 곡골이 새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나와는 내 님과는 어떻습니까? 반대되고 있죠. 이것과 같은 거 뭐 있었습니까? 아까? 그렇죠. 정월에 냇물과 동일하다 봐주시면 돼요. 둘 다 뭐냐? 화자와는 반대되는 소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녹사라는 건 벼슬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창작 시기가 고려라는 거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녹사라는 건 남자의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님이 녹사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다? 여자다라는 거 알려줄 수 있어야겠죠. 자,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있을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뭐 있었죠? 고려가요에. 그렇죠. 서경별구에서 여자임을 알 수 있던 소재 뭐 있었습니까? 730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바로 이 녹사라는 걸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으동동달이 되겠고요. 여기 기억하셔야겠죠? 녹사님의 대조로서 비극성을 역시 대조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놀라운 기술 보여줄까요? 하이 자식들. 봐라. 더 안 보이네? 야. 더 안 보여요? 있어 보이지? 쭉쭉쭉. 아, 이거. 아, 이건 아무한테 보여주는 거 아닌데. 우리 사이끼리 뭐 그런 거 숨기는 게 있겠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돌아오는 곡골이 새의 화자를 잃은 녹사님의 대조로서 화자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울렁. 자, 여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으동동달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4월은 뭐예요? 님에 대한 원망이죠. 정확히 말하면 녹사님, 내님, 오전에 원망 살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5월 5일에 아으술인 날 아침냐. 그렇죠?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에요.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고전시가 그렇습니다. 뒤에 배워야 될 작품인데 삼인곡이라는 가사문학이 있어요. 삼인곡 기억나십니까? 정철의 삼인곡에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일컫는 거 네 가지가 나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님에게 쭉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봄에 뭐 있었니? 봄에 뭐 있었어요? 아, 아직 안 배웠지? 참 너네. 매화, 여름에 옷, 가을에 청광, 겨울에 양춘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다? 3인곡 기억하셔야겠죠? 다다음 주 중에 한번 3인곡 촬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바로 정철의 바로 3인곡에 요 내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살짝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아침약은 지문에 아까 지문이 뭐였어요? 천년이잖아. 장존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님에게 바칠 거예요. 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기원입니다. 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구나 라는 거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6월입니다. 자, 6월 보름의 아으 벼랑에 버려진 빛. 빛. 벼랑에 버려진 빛 누가 되느냐? 화자의 분신으로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을 빛에 비유하는 거죠. 돌아보실 님을 적고 곰이 뭐였어요? 반복강세 점사 적적 조금이나마 누이다. 이게 자체 검열입니다. 이르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여기까지는 바로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르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이고 안 지워졌네. 자 7월 보름에 아우 백종을 배워야 님을 한된 영화죠. 원을 배움나이다.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님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백종이라는 풍습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역시 내용을 보자면 님은 한된 영화죠. 원을 비웁니다. 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라는 통해서 님과 함께 살기를 기원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또 싹 다 지우고 8월입니다. 아으 가베가 언제예요? 추석이지요. 냇물은 님을 매셔녀고는 오늘 가베셨다. 그렇습니다. 8월은 추석이에요. 그런데 님이 있어야만 추석이다.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9월 9일에 아으 약이나 먹는 황하 무슨 뜻이야? 누런새 꽃 국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국화 꽃이 안 해드니 새셔가 만회해라. 적막함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황합니다. 꽃이 안 해드는데 새셔가 만회해라. 새셔가 만회해라 무슨 뜻입니까? 초가집이 그 글자 이상한데 가만하여라는데 왜 이거네. 새셔 초가집이 감안해라. 집이 너무 적적하다. 왜? 님이 없으니까. 님이 없어서 적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저미연 바랏. 자, 바랏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자의 모습 몇 번째야? 두 번째 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앞에 뭐 있었어요? 빛.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랏. 바랏은 뭐냐면요. 처음에 나무젓가락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보리수나무. 꺾어 버리신 후에 뒤니실 분이 없으셨다. 그렇습니다. 점이어진. 자, 점이어진 보리나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점이어진 보리나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합니다.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란 얘기예요.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 라면서 화자의 모습이 되겠죠. 꺾어 버리신 후에 뒤니실 분이 없으셨다. 그렇습니다. 꺾어보면 가질 사람이 없다.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11월 봉당자리 한삼 두퍼 누워 스라 살아온디어 고을리 스시 올려셔. 그렇습니다. 스라 살아온디어 무슨 뜻입니까? 슬프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고운일 스시 올려셔. 고을리를 스시 올려서라는 거. 고운님인가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고운님과 제각기 살아가누나 라면서 그 감정 직접 표출하면서 역시 비련이죠. 혼자 사는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12월입니다.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나살 반이처. 자, 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석을 하자면요. 12월에 분지나무로 꺾은 임께 드릴 소반 위에 젓가락 같다는 이야기예요. 젓가락. 다시 말합니다. 이걸 전체에서 화자의 분신, 화자를 일컫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니? 첫 번째, 표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뭐 있었어요? 젓가락. 저부터 쓰면 안 되잖아. 자, 첫 번째 아까 뭐 있었죠? 6월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6월에, 빛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뭐 있었습니까? 점이어버린 나무 있었죠? 바랏.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적인 건 버림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자, 님이 앞에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져다 물읍니다. 그렇습니다. 자격하셔야 됩니다. 자, 나 젓가락이야. 그래서 님 앞에 딱 준비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딱 가져가. 그게 뭐야?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이유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 고1 교과서에 나옵니다. 국어상에 뭐 있었어요? 그죠? 그 여자네 집. 기억나시죠? 그 여자네 집이라는 곳에서 만드기와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곱다니의 심정 바로 여기라는 거죠. 동동이라는 겁니다. 동동, 요 부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먹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곱다니의 심정을 엿볼 수 있어야겠지요. 자, 여기서 마지막 A련입니다. 임과 이별을 맺지 못한 한 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확인 한번 봅니다. 누가 화자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처한 상황 12달 님을 사랑합니다. 화자의 반응은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목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주제를 잠깐 볼게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거리, 즉 원령체 형식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명절 그리고 풍습의 모습은 민족 연구에 중요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짝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얼추 고려 한 반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좀 더 마무리해서 그 뒷바우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